안녕하십니까. 저희 지혜레디오어학원 원장 한승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수시 전형 면접에 나오는 내용을 좀 위주로 하는데, 특히 영어 특기자 전형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특기자 전형 위주의 면접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인성 면접이나 수시 전형의 학생부에 관련된 면접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물론 이제 표현은 제가 판서는 영어로 하겠지만 그걸 이제 우리말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주제는 정치와 그 다음에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정치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권력 관계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일단 정의를 내리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일종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The process of 죄송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배열하는 과정이겠죠. 자, 이 뭘 배열하냐면, 자, 가치.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데 가령 효율성이라는 가치도 있고 형평성이라는 가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술 주제도 많이 나오지만 성장과 분배라는 가치가 바로 성장이 효율성, 분배가 형평성이라는 가치라고 본다면 둘 다 동시에 충족시키기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그런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밀려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치를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put in order, 순서대로 놓는다. 무엇을? 사회의 가치를. 자,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권위가 필요합니다. authority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치라는 개념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불행히도 이 많은 가치들이, 밸류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정치는 뭘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자, variety of values, 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절대로 never to be achieved, 달성될 수 없겠죠. 어떻게? at one time, 한 번에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가치를 갖다 먼저 구별을 하고, 해야 할 가치 중에서도 어느 것이 priority, 즉 우선성이 있는지를 갖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치를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과정이 일종의 정치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권위란 보통 세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자, 첫째, charismatic authority, 즉 카리스마적 권위. 그다음에 둘째, traditional, 전통적인 권위. 마지막 세 번째, 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직접 나눈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막스 베버가 권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권위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만 나왔네요.
자, 그럼 위에 두 개는 사실 비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권위를 잠깐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합리성에 대한 걸 또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합리성이란 rationality라고 하는데 이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첫째,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완전 정보겠죠. Full information. 그러니까 you should fully know. 다시요. You should fully know all the given situations. Whatever situations you are placed.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성에 기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based on reason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이성이라는 존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성적 존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호모 모랄리스라고 해요. 이 호모라는 라틴어는 유일하다는 뜻이고 모랄리스라는 라틴어는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존재, 즉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덕의 개념을 아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는 동물들과 달리 감정 이외에 다른 이런 도덕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뭐 아까 불완전한 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성이 absolute reason, 절대 이성, 즉 자연의 섭리라든지 신이 존재하는 그 섭리라든지 그런 절대 이성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defective reason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의 이성은 이런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동물에 비해서는 superior to animals because human beings have the reason.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고요. 반면에 inferior to God, 신보다는 열등한 존재죠. 왜냐하면 because human reason is defective. 자, 무슨 얘기냐?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얼굴을 한 이성인데 이거는 감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감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자신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what shall be done, what shall not be done. 즉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You should be able to make a distinction.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성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감정이 아닌 이성을 기준으로 모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한다? 세 번째. To compare. one by one. 하나하나씩 다 비교하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가장 베스트가 있겠죠. Choose the best. 자,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보통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 대한 혹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지식이 전부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바탕으로 그 주어진 상황들을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해요. 보통. 자, 그러면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베버가 얘기하는 법적 합리적 권이란 이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을 다 비교해서 최선을 갖다가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권위의 뜻은, 권위의 정의는요, 뭐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가령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수학 선생님이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면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들어보면
가령 스티븐 호킹스 박사 아시죠, 여러분들? 그 천체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그런 천체 물리학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의 가설이나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사람들은 뭐다? 천체 물리학계의 권위자라고 하죠. 그때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authoritative,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카리스마적 권위란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내용이나 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이다? 카리스마라는 얘기죠. 즉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본인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아이들이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져요. 자, 그게 왜 그렇다? 그 개인의 캐릭터, 그 개인의 특징, 카리스마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해서 카리스마틱 어소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통적 권위란 뭐냐면 우리의 전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제도죠. 자, 가족제도는 부모님이 권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식인 본인의 입장에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분들 얘기하시는 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최소한 그 앞에서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받아들이는 내용, 이런 거에 대한 권위의 그 근본이 뭐다? 가족이란 제도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전통적 권위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카리스마도 마찬가지고 이건 개인이죠. 이건 제도죠. 이런 그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을 때 상급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irrational authority, 비합리적 권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legal and rational authority라는 건 말 그대로 합리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명확하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적 권위는 개인, 그 다음에 traditional authority, 전통적 권위는 제도였는데 legal and rational authority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건 따로 써드릴게요. 뭐냐면 election이에요. 자, 이 election이 뭐냐면 자, 첫째, 후보자가 될지 말지 지들이 결정하겠죠. 본인들이 결정합니다. hopeful candidat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제시합니까? 약속을 하죠. political commitment. 그래서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약. 정치 공약을 갖다가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후보자가 정치 공약을 제시하죠. 자, 그러면 유권자들은 그냥 people이라고 합시다. 유권자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이 호플들이 공약을 보고, 그 호플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How they think. 이 사람들의 모랄리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약에서 뭐냐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금지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what shall be done, 그 다음에 what shall not be done,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그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바로 도덕이에요. 도덕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나와요. 아,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후보자들에 대한 완전 정보가 이루어지네요.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유권자들이 다 시츄에이션, 즉 이 사람들의 커미트먼트를 다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선거 과정에서 이거를 비교합니다. 유권자들이. For people to compare. 뭐를 비교합니까? each commitment. 각각의 공약을 with each other. 하나하나 다 비교해봐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는 후보자가 만약에 A, B, C, D가 나왔다면 이 A, B, C, D가 후보자가 내세운 그런 공약을 읽고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봅니다. 자, 개인적인 호감이 여기 반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감정이 여긴 배제되고 이모션이 아닌 리즌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vote for who an individual. 개인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is the best. 여기 하나 빠졌네요. Who believes. 자, 개개인이 생각했을 때 who is the best 인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 과정이 아까 막스 베버가 얘기한 Legal and Rational Authority의 바로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보세요. 왜 rational하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보겠죠. 자, 그리고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one by one we should compare each comment, 그러니까 the comment만 다 그 공약들을 다 비교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걸 공약을 비교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이 사람이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죠. 자, 그럼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토대로 서포트를 받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고 이 일렉션은 다 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뭐라고 얘기했다? 일렉션, 선거라는 것은 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권위를 부여해준다. 즉, 이런 선출된 지도자들은 바로 뭐다? 선출된 지도자들의 사상과 말과 행동들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굉장히 높다. 즉,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의 원천은 법과 합리성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에 얘기한 카리스마적 권위나 전통적 권위랑은 많은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오늘날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리더십은 자, 첫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구별이 많이 되는데 인성 면접이 됐든 뭐 영어 특기자의 그 심층 면접이 됐든지 간에 이 리더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주제에 나오죠. 정치 지도자로서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해서 찬반 논란이 그 프로스 앤 컨스끼리 많이 싸우는데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도덕성 필요한 겁니다. 자, 왜냐? 자, 첫째, 리더십의 자질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distinguish what shall be done from what shall not be done.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해야 될 것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령 나폴레옹이 이제 산 두 개가 있었어요. 한쪽 산으로 올라갔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그 병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B산이 맞나 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산을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B산으로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아까 산 A가 맞나 보다. 그러면 또 다시 끌고 내려서 또 올라가야 돼요. 자, 리더십이 바로 뭐다? 그런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하는 순간 그 공동체 구성원은 고생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겠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대로 어모를 해선 곤란하다. 자, 된장인지 인분인지 그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게 도덕에 관한 판단입니다.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리더십의 능력으로서 중요한 게 win the support. 지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가령 프랑스의 대선과 우리나라의 대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리리미너리 일렉션이 있어요. 1차 투표에서 후보자들이 난립해요. 난립이라는 얘기는 여러 후보자들이 경쟁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누굴 뽑습니까? 1등과 2등을 뽑아요. 그래서 그 두 명을 갖고 파이널 일렉션, 최종 투표를 해요. 그러면 present and voting, 즉 출석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반드시 51%, 즉 50.1% 어쨌든 more than a half,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지만 지지를 얻어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다? 그 대통령은 그 국민의 어쨌든 최종적으로 절반 이상의 투표를 얻은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후보자가 다 들어와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30% 이렇게 지지도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중요한 건 뭐다? 서포트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리지티밋하다. 정당성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구별할 수 있고 지지를 받는 거죠. 이 지지를 받는 수단도 결국에는 이 구별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모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정당을 이런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뭐가 생긴다? Legal and Rational Authority가 생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것과 리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정치란 사회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가치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그 불행한 현실 속에서 가치 배분이 중요한데 그 가치 배분을 안정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다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권위가 필요하다. 자, 그 권위를 획득하는 방식은 뭐가 중요하다? 도덕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성을 토대로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 공약을 토대로 선출된 지도자는 어떻다? 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자, 이상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